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7일자로 62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어제가 40만 명, 그리고 오늘은 38만 명이 확진자라고 그러는데 17일을 정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차츰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미 정점을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방의 어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는데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그렇게 기피하거나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은 고구려 제26대 영양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왕은 25대 평원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565년에 태자가 돼가지고 무려 25년간이나 태자 생활을 하다가 왕위에 올랐다고 그래요. 이 평원왕 때만 하더라도 그 중국 대륙, 중mon의 남북조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가 수나라가 중원을 전부, 중국 대륙을 전부 통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고구려하고 국경이 마주하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의 입장에서는 자, 중원을 다 차지했는데 이 고구려만 멸망시키면은 다 우리 세상이 되는데, 이는 뭐 고구려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 물론 이제 고구려가 조공은 바치기는 했었지만은 말로는 조공을 하면서도 실제 태도는 조공국의 태도가 아니야. 그래서 수나라에서 국서를 보내왔는데, 이 고구려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게 그 국서를 보내온 거예요. 말로는 조공국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태도는 너희들 좀 뭐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인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국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이식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나라를 붓으로 응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칼로다가 싸워야 된다 하는 이런 강이식 장군을 따르는 그 주전론자가 우세해.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그 영양왕의 친위대하고 그 말갈족으로 편성된 군대 1만 명을 거느리고 영주를 쳐서 먼저 영주 땅을 빼앗아 버려. 수나라에서는 수 문제가 양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군대 30만을 줘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만들어. 이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수전쟁은 처음에 발단이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데서 발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한 것은 수나라가 국서를 보내는데 너무 그냥 그 얼음장을 놓고서 협박조로 이렇게 국서를 보낸데 이제 발단이 돼 있는 거지. 그 양양의 30만 대군이 침범을 했지만은 마침 그 여름이라 장마 가지고 또 태풍이 불고 거기다가 전염병이 만연을 해가지고 그냥 더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수나라군이 철수를 해.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이제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념으로 영양왕이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명을 해. 그 당시에 고구려의 그 역사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기 100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눠져 있었어. 그래 너무 방대하고 조잡스러우니까 이걸 좀 간추려서 뺄 건 빼고 말이지,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라 해서 이문진 박사가 유기 100권을 줄여가지고 신집 5권을 편찬을 했어. 아주 대단한 작업이지. 그런데 불행히도 이 유기 100권이나 신집 5권이 지금 전해지질 않아요. 참 애석한 일이죠. 수 문제는 고구려 1차 침입을 하고 나서 병이 들어서 죽고 그 아들 수양제가 왕위에 올랐어.
근데 이 수양제도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전쟁광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구려를 집어삼켜야 되겠는데, 먼저 그 30만 대군으로 출전을 하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110만 대군을 편성을 해서 고구려를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지. 100만 대군이 침입을 하니까.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요동 성주나 안시성 성주 뭐 모든 성에서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도대체 그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양제가 별동부대를 조직을 하는데 육군 30만 명, 그 수군 10만 명으로 해서 자, 이 요동 쪽으로 해서 고구려를 점령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군으로 산동성에서 배를 타고 평양성으로 직접 공격을 하라. 이런 쪽으로다가 전쟁 작전을 받고, 그래서 육군에는 우중문과 우문술 두 장수를 선봉에 세워서 총사령관으로 삼고, 또 이 해군에는 내호아라고 하는 장군을 선봉에 세워서 양쪽에서 수륙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평양성으로 직접 수군이 침입을 해오니까 고구려에서는 그때 이제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이제 영양왕의 동생인 고건무 두 사람이 꾀를 내 가지고 수군을 유인을 하다가 총 공격을 해서 이제 수군이 거기서도 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수군이 도망을 치는데 이 살수를 건너는데 위장으로 그 고구려에서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승복을 입혀서 그 무릎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지, 이런 연출을 해. 그러니까 수나라 군사가 그 청천강에 살수가 얕은 줄 알고 전부 그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다 몰살을 했다는 거예요. 30만 군이.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2,600~7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아주 뭐 30만 명이 다 물귀신이 된 것이지. 1차 때도 뭐 전염병, 태풍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물러갔지만 2차 때는 그 100만 대군이 와서도 고구려 점령을 못하고 오히려 30만 대군이 다 전멸을 하고서 퇴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612년, 이게 612년 살수대첩이지. 613년 살수대첩이 끝난 4개월 만에 이 수양제가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40만 대군이 다시 또 침입을 해와. 이때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양현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 뭐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밖으로 전쟁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또 퇴각을 했어. 3차 때도. 그리고 나서 618년에 네 번째로 또 침범을 해왔지만은 이때도 성공을 못해. 그리고 이제 그 수양제, 수문제, 수양제 그 부자관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고구려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국력이 쇠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멸망을 시켜.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세워지죠. 여수전쟁은 이 수양제가 죽고 수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됐어요. 중국 대륙에 있는 수나라와는 598년부터 618년까지 무려 20년간의 싸움을 지속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신라와 백제,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느냐 하면은, 이 백제가 그 수나라가 침공을 해오기 그 바로 직전에 백제의 위덕왕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지금 고구려를 치는 아주 적기다 해가지고 수나라에 자꾸 충동질을 해.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이제 고구려에 전달되니까 고구려로서는 자, 이 수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남쪽에 있는 신라와 백제를 먼저 견제해서 꼼짝을 못하게 묶어놓지 않으면은 수나라와의 전쟁에 올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598년에 수나라하고 전면전을 하기 전에 먼저 백제를 침공을 해.
그리고 이제 그 수나라하고 1차 전쟁으로 수나라가 물러가고 나서 603년에는 고구려 장수 고용이 신라 땅인 북한산을 공격을 해서 빼앗고, 607년에는 백제의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을 해서 빼앗아. 그래서 이제 608년에는 뭐 아리수, 한강이지. 그 당시 이제 한강을 아리수라고 했으니까 608년에는 아리수 이북의 땅은 전부 고구려가 다 장악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한강 이북의 땅은 고구려가 다시 잃었던 땅을 다시 찾고, 612년 그 살수대 접대에서부터는 완전히 올인을 해서 수나라와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거죠. 고구려나 신라하고는 그렇게 대립을 했지만 외나라하고는 사신을 보내고 아주 사이가 좋게 지냈어요. 595년엔 그 승려 해자가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쇼도쿠 태자의 스승이 됐어요. 그리고 610년에는 승려 담징이 일본에 건너가서 호류절에 금당벽화를 그려주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것이 이렇게 일본과는 우호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해야 될 것은 그 온달 장군이 평원왕 시대에는 평원왕의 사위로서, 평강공주의 남편으로서 상승장구하고 아주 10여 년간 영화를 누렸단 말이지. 근데 이제 평원왕이 죽고 아들 영양왕이 왕위에 오르니까 온달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온달로서 생각할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돼. 그래서 온달이 영양왕한테 나가서 내가 이 신라나 백제한테 잃었던 고토를 회복을 하겠다. 그래 나를 전쟁에 내보내 주십시오 하고서 승낙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온달이 영양왕 앞에서 내가 조령이나 중령의 이북의 땅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서 출발을 했어. 그 온달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자칫 음해를 받아서 죽거나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살아서 들어오면은 영웅이 또 될 테고. 그래서 온달이 자청을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차산에서 불행히도 신라군이 쏜 화살을 맞고 아차산에서 명을 다하게 됐다. 그 온달의 최후가 이 영양왕 때에 온달이 죽었다. 수나라가 1차 침입할 때에 공을 세웠던 강희식 장군은 온달 장군이 천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619년 수나라가 멸망하던 해에 영양왕도 사망을 해요. 그런데 이 영양왕이 후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왕의 이북 동생인 고건무가 왕위에 올라서 27대 영유왕이 되죠. 지금까지 영양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영유왕과 마지막 임금인 보장왕의 시대는 다음 주에 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